1931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 봉천 서북쪽 약 800m 지점의 류조구에서 장항량 군벌 군대로 변장한 한 무리의 일본군이 자기 관할하에 만철 철로를 폭파하고 관동군 철도 수비대를 습격하였다. 일제는 소위 류조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하여 세계를 향해 중국 측 장항량 군대가 일본군을 습격하였다는 날조된 보도를 날리고 장항량 군벌의 본영인 북대영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었다. 세계적 경제공황의 타격에서부터 벗어나보려고 오랫동안 대륙 침략 전쟁을 준비해오던 일제는 드디어 만주 침공의 포문을 연 것이다. 우리의 강도적인 공격을 개시한 일본 침략군은 파죽지세로 요충지들을 연속 덮치면서 바람을 탄 산불처럼 광대한 만주를 휩쓸기 시작했으며 20여만의 장항량 군벌 군대는 일시에 붕괴되어 갔다. 일제 침략자들은 일본 본토 총 면적의 2배나 되는 광대한 중국 동북 지역을 강점해 갔다. 우리 타격에서 성공한 일제 침략군은 봉천에 무혈 입성을 하였으며 저들의 관동군 사령부를 여순으로부터 봉천으로 옮겨왔다. 이 급변된 정세에 대처하여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동무들의 고합이 우리가 조직하려는 무장대오의 군중적 지만을 닦기 위한 건데 정세가 험악하니 그 일을 미루자는 거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요? 박동무, 동무가 가 있는 그 마을 형편도 갔소? 예, 영노모 토나에는 벌써 외농 군대들이 밀려 들어왔고 때를 만났다고 헌병대와 영사관 경찰에 반동놈들까지 몇 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데다가 또 마족패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이 너무나도 엄청난 판세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도무지 모르겠소. 모르다니. 과업이 뚜렷한데 뭘 그러? 그깟 놈들 그 전에 입다. 도봉동무, 그렇게 욱박지르기만 해서 되겠소? 은밀한 계집이 짓거려야 되는 말을 들어봐도 일제는 사변을 터치는 즉시로 관동군을 몇 배로 증강할 계획이라. 우리의 적은 실제에 있어서 강대하단 말이오. 그러니 그에 대응할 방책을 세워야지. 난 대책 토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오. 신심을 잃고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신통한 대책이 나오겠냐 말이오. 동무들, 내 한별 동지한테 동무들이 찾아온 사연들을 다 알렸으니 이제 우리의 투쟁 방향이 더 명백해질 거요. 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사생결단하는 격전장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조선 영내의 진로를 개척해오면서 각자의 심장에 지워질 수 없게 새겨진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신념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거요. 알겠어. 저 한별 동지께서 오십니다. 그렇소? 네. 동무들, 한별 동지가 이리로 오시오. 한별 동지가 오시오. 한별 동지, 이거 매우 심각하구만. 심각해. 한별 동지. 자, 모두 들어오느라 수고들 했어. 문동무, 그 은밀한 여자의 자료가 흥미있다구만. 그 여자에게 일제와 우리의 싸움이 야수와 인간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일깨워줘. 예. 그런데 듣자니 몇몇 동무들이 유격대 창건 준비가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 그건 동료가 생긴 거야. 그 동료가 더 커지면 패배주의에 떨어지고 뭐. 이럴 때일수록 혁명적 신조를 굳게 가져야지. 나는 혁명을 위해 몸바칠 결심을 한 사람이다. 언제나 인민을 위해 충실할 것이다. 나 하나 죽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다. 동지를 믿고 인민의 힘을 믿자. 이런 신조만 가지면 어떤困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강대한 조과도 싸워 이길 수 있어. 동무들, 놀랄 게 없어. 외놈들이 일으킨 이 사변은 을에 있으리라던 일이 일어났을 따름이요. 로일 전쟁 후 관동주를 차지한 일제 군벌은 10월 혁명 때부터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서 호시탐탐 만주를 삼킬 기회만 노려왔던 거요. 혁명가는 화를 복으로 만들 줄 알아야지. 승리에 도취한 적들은 진군 나팔 소리만 요란스럽지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간도의 하부 통치 기능이 마비되고 있어. 놈들의 허장성세에 놀라지 마.
전엔 오솔길도 피해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대로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단 말이오. 넓고 넓은 만주벌판인데 놈들이 100만 대군을 들이밀어도 투사들이 살 것은 어디에나 있어. 그렇지 않소, 동무들? 신심이 생깁니다. 형매의 뜻을 두었다가 이런 때 일을 못 치면 우리는 사람 끄시를 못하고 마는 거야. 좋은 기회란 말이오. 이 간도에서 우리는 곧 대인민 항쟁을 벌리자고 하오. 우리가 오래 꿈꿔오던 진정한 조선인민의 무장력은 그 항쟁의 도가니 속에서 태어날 것이오. 가능한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오.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거기에서 항쟁 개시의 신호를 기다리시오. 그런데 소심 선생이 훌륭한 선동문을 지어서 보내왔소. 도범동무도 보았지만 대중의 힘을 믿을 때라야만 낙관주의자가 된다고 신심을 갖고 호소했거든. 그리고 우리한테 군사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동무가 또 왔어. 박성이라고. 차동무도 만나봤겠구만. 혼자서도 외놈 한 개 사단 쓰면 문제 없다고 큰소리 치더군. 그게 겁이 나서 떨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좋소. 자, 동무들, 신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토론들을 계속합시다.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피해 호소에 대중은 항쟁으로 일떠섰다. 하여 이에 가을 동만 간도 각현에서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일어난 조선 농민들의 추수투쟁은 일제 침략자들의 만주강점에 항거하는 정치투쟁으로 번져갔으며 그 함성은 인민을 위한 혁명 무력의 탄생을 알리는 예고로 울렸으니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다 자기 생명을 이 싸움에 내맡겼다. 조선 총독도 조선 문제는 간도 문제라고 했소. 대좌가 말하던 그 특무공작은 어떻게 된 거요? 문매가 학살된 것 같다는 용종 총용사의 보고는 다시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그 시대권은 사이온지 공작이 해지종지 키운 여자요. 그 노인이 아마 한계 사단과도 바꾸지 않자고 할 존재인데 만일 희생됐다고 해도 원로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황국의 번영을 위한 일 아닙니까? 사령관 각하 용종 총용사의 보고에 의하면 간도로 포도가 지하에서 준동하고 있던 김성주 세력이 군중을 선동하며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적 정책이 조선인 거주 지역에서 큰 은을 내고 있습니다. 맞기노 말이오? 네, 앞으로 간도의 인정을 없애는 안이 있더라도 기어이 공산주의 뿌리를 뽑아버리렵니다. 왕자 나온다! 야! 내려라! 여자다! 영천과 장춘 여행을 왔던 일본 동경의 양귀비 꽃들이다. 바라보는 것은 자유지만 다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용감한 정복자에게는 저 꽃들이 차려질 것이다. 그러나 정복자의 첫째 기질은 잔인성이다. 보라, 신기서안이나 nak바루는 살인과 약탈의 왕들이 아닌가. 너희들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를 테지. 몰라도 좋다. 만주는 우리의 천지이고 우리의 화려한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찾아가는 거리와 마을에서 젊은 남자는 죽이고 젊은 여자는 살려준다. 용감하라. 계집도 재물도 무엇이나 마음대로 골라잡으라. 황제자는 만세! 이것이 일제 침략자들의 악명 높은 마적 정책이었다. 살인, 강도, 사기, 협잡을 일삼는 온갖 인간 추물들을 들어모아
중국인으로 가장시킨 이 악당 무리들의 습격 대상은 혁명적인 마을들이었으며 이것이 공산주의 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묘법이라고 인들은 자랑했다. 천인공노할 이 만행, 강도 일제의 압제를 피하여 낯선 땅 만주 광야에 흘러온 결애들이 살 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마지막 끝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동아! 이 사람아! 아이고, 이 사람, 우리 복동이가 어디 갔어? 네? 마적된 놈들이 복동이를. 네? 아니, 그럼 우리 복동이가? 이 사람아,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이거 박성동무의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나오. 나 역시 전부터 광수동무랑 함께 싸우고 싶었댔는데 신바람이 나오. 박성동무도 들었겠지만 지금 가는 곳마다 해서 일제놈들의 술책에 넘어간 마정무리가 조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어. 옳소. 내 그래서 이 박성희의 첫인사 겸 마적대장놈을 처단할 걸 제기했는데 한별동무는 신통한 대답을 주지 않소. 여보, 그렇다고 해서 제발 모험을 하지 마. 그까지 놈 백두름이면 박소희와 바꾸자고 하겠어. 당신도 꼭 한별동무 말하듯 하노만. 걱정 마오. 내 공청원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는 거니까. 글쎄 마적대장놈이 곱게 생긴 계집만 보면 오금을 못 편다기에 내 은밀한 계집년을 데리고 가서 흥정해볼 생각을 했는데 한별동무는 그 여자를 살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소. 여보, 이럴 때 내 편을 들어서 좀 잘 말해줘. 군사박사의 사고방식이 그럴듯하구만. 그래. 장수 동지, 저 마족대들이 어제 또 신철 마을을 습격했답니다. 뭐요? 그래, 최창걸 동무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다? 복도의 어머니가 여기 왔습니다. 한별동무, 누가 왔나 좀 보. 아니, 복덩이 어머니가 오셨군요. 그 먼 길을 여기까지. 김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복덩이는 없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린애를 마적대한테 잃었다. 악당들이 복도이를 불 속에 쳐넣었어. 그 마적대라는 게 전에 있은 훈춘사건과 비슷하. 교활한 외놈들이 악랄한 술책이요. 영락없이 우리 조직의 세력이 강한 마을들만 골라가면서 습격을 하고 있단 말이오. 죽일 놈들. 그래, 시부모님들은 무사하십니까? 어머님은 그때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야, 너도 봐, 왜 그래? 어여, 자, 혁명가가 태어났구만. 창물동무에게 아들이 생겼어. 아들이 잘하구만. 창물동무 싸움꾼이 또 하나 생겼어. 축하. 정말 잘 됐구만. 이름이나 하나 줘줘. 이름 한별동무 좀 하나 주죠. 가만히 있자. 복동이라고 짓는 게 어떻소? 그 해적이? 야, 저기 봐. 어떻게 하지? 너희 김 선생님, 복동이 아버지가 쓰던 총이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된다면 이제 실칼이라도 들고 원수놈들과 싸우겠습니다.
복덩이 어머니가 옳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린애들을 불 속에 쳐넣은 제국주의 미추광이들이 총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맨주먹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아주머니, 우리 같이 손에 무장을 잡고 원수놈들에게 천만대의 복수를 꼭 합시다. 차광수동무, 전포시오. 조선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선인민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 간도농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에겐 위대한 힘이 있어. 조선 사람들이 이 만주광야에서 싸우다가 이대로 쓰러지고 말겠는가? 그럴 수 없어. 끝까지 싸워 이겨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함부로 조선 민족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오. 이제 세계는 위대한 인민의 힘을 보게 될 것이오. 전하! 누구냐? 나다. 날 몰라? 왕대장 녀석한테 가서 형님을 모시러 나오라고 해. 다시 까불어대면 죽여버리고 말 테다. 어서 안내해라. 대장님, 형님이라고 누가 찾아왔습니다. 형님이라고? 예. 어떤 자식이냐? 여기까지 와! 나다. 박성이다. 들어! 섭! 앉으세요. 나도 줘요. 증명서. 가라. 제가 만일 달리 행동했다면 나도 당신의 총알이 맞겠지만 자신도 죽을 거예요. 이제 나를 이용할 대로 다 했겠는데 왜 살려주는가요? 알고 싶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에겐 현재 총도 총알도 귀하오. 그런데 은매라는 여자의 생명이 까놓고 말해서 그 총알 하나 값도 안 되거든. 내 말을 알겠어? 깨우쳐줘서 고맙군요. 살려주는 값을 더 받으려고 할 텐데요. 마적단에 대해서 몹시 흥미를 가지고 계시더니 그놈을 죽여버렸어. 언제요? 그저께요. 우리 사람이 혼자 가서 처단해버렸어. 그는 총알값이 되는 게지요. 그런 악당은 품을 들여서라도 없애버려야 하오. 자, 간이역에 다 왔어. 봉천행차를 타면 될 거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예. 갑시다.
왜 소식 한 번 없었소? 히데코, 동경 참모본부에서 오신 차장각하이시네. 인사하게. 히데코 야인가. 조선의 새 공산 세력에 용수를 맞으려 갔다더니 수고를 했겠네. 동경 참모본부에서도 크게 기대하는 일인데. 어떻게 된 거요? 그 새 활동은? 저는 첫날부터 발각되어 그들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오빠 비라고해서 그때 정춘에 보낸 편지는? 그 편지도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썼지요. 좀 안겠어요. 잡혀 있었다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가? 사령관 각하, 그들이 저를 사람다운 데가 있는 계집이라고 동정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총도 총알도 매우 귀중한 때인데 제 생명의 가치가 총알 하나 값도 안 되기 때문에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 말을 믿지 않을 테지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싸움이 인간과 야수의 전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데코! 마키노를 죽이게 한 것도 너지? 그렇다면 어쩔 테예요? 가만! 이다가키 대좌는 우리를 대항하여 마지막까지 싸우던 마점산의 항복도장을 받아가지고 금방 돌아온 길이야. 이제 광대한 만주천지가 다 평정되고 우리 일본 육군이 공산주의 세력을 맞아뿌리 뺨으로써 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하자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는데도 일을 그르친 자책은 없고 제국이 자랑하는 여성으로서 그게 무슨 태도인가? 히데코를 휴식하게 하라. 그 후 읍매는 동경으로 소환되어가는 차중에서 관동군 고급 참모 이다가키 대좌의 모략에 의해 독살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참히 유린당한 여성의 설욕의 음독자살로 사건을 무마해버렸다. 군국주의 일본 침략사의 리면에는 우리의 항일 혁명 선열들의 진면모를 이해하게 하는 피로 얼룩진 비화들이 많았다. 이거 보. 바로 여기가 도범동무가 가 있는 부로의 큰 마을이요. 거기 넘어 이것이 안도고 이쪽은 도나요. 지형상 온 간도 땅을 내려다보는 곳이지. 우리가 앞으로 동만에서의 투정을 조직하는 데서 참모부를 안도에 종하고서 들고 앉을 계획인데 이 마을이 아주 중요한 통로로 된단 말이오. 각처에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고 총이고 이것을 거쳐오게 되겠거든. 알겠소? 예. 그런데 북만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당이 깊이 뻗어 들어간 마을이오. 그 한국 독립당이라는 게 반일보다 반공을 앞세우는 위인들의 집단이니까. 복잡할 테지. 그럴수록 몸을 잠그고 마을 사람들과 정이 통하게 굴어야 하오. 야학 선생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믿어주기는 하는데 그 시작이 졌어. 끝까지 자기를 노출시키지 말고 오가자에서 한 것처럼 꼭 혁명천으로 만들어야 하오. 프로허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충지 되니까. 자, 조직의 지시대로 내 도범동무의 사업을 힘껏 돕겠는데
어떻게 하나 김일성 동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이끌어줘. 나도 이런 공작엔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요. 힘을 합쳐 잘해봅시다. 그건 그렇고 여기가 복잡한 마을이요. 본래 민족주의 운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곳이고 밀정들도 배겨 있는 것 같소. 게다가 5.30 폭동 때 우리 조직에 관계했던 동무들은 다 잡혀갔고 놈들이 계속되는 탄압에 군중들은 잔뜩 위축돼 있어. 나도 지금 공천간부라는 걸 숨기고 있는데 발붙이기가 꽤 어렵소. 선생님, 손님이 찾아왔어요. 야학 선생이 누구요? 접니다. 누구신지? 나로 말하면 한국독립당 중앙위원인데 원청관이라면 이 마을에서 다들 알 거요. 광복대업에 전려가고 계시는 데 대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좀 들어가시지요. 여기가 괜찮소. 내가 찾아온 용건인 다름 아니라 당신은 이 마을의 불청객이니 이제 당장 떠나가는 게 좋겠다는 거요. 불청객이라니요?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군. 차광수란 사람을 알 테지요. 그리고 독립군에 있던 최창거리와도 친하게 지낸 사일 테고. 이 거장은 당신네 같은 공산당을 청해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여보, 불청객은 당신들이요. 한국 독립당이 독립의원금이랍시고 재물을 걷어가고는 한 일이 대체 뭐요? 선생님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전 선생님들과 어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망국의 서름을 안고 이국 땅에 가서 같이 고생하는 처지인데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그런데 우리 한국 독립당이 이미 당신에 대한 추방령을 내렸다는 걸 알린 바요. 독립당인지 도둑당인지 그저 냅다. 공산당은 마을에서 나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소베트 양아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다! 공산당 폭동은 민족을 다 죽이려는 만국 폭동이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기에 남의 마을에 와서 이 따오막된 짓을 함? 여보시오, 이 푸르호의 큰 마을은 우리 한국 독립당 정치를 받고 있는 마을이요. 재산도 옆에 내둔 네것 없이 살자는 당신 내국 공산당 정치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대한단 말이오. 반대한단 말이야. 여보, 지구가도 해가도 동서남북이나 알고서 말하는 게 좋겠어. 유식한 말들을 하는 걸 보니 당신도 독립당 중앙위원인 것 같구려. 물러가라! 야 선생, 이 사람 임자를 우두머리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할아버지, 전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자고 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당은 아닐 테지. 우리 마을을 떠나주게. 내 막내 아들도 공산당을 따라다니다 지난 폭동 때 죽었네. 외놈 경찰이 들이닥친 날엔 또 불지르고 숱한 죽음이 날 텐데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나? 응?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주게. 응?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종파를 반대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칠 것을 주장합니다. 야, 그만 놀아, 야야야! 그들래! 왜 그러세요? 여보시오, 기다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무슨 피하세요! 누구랑 기다리냐요! 어느 놈이 외놈을 불러들였어? 빨리 뛰어. 잡히면 죽소. 저기 경관놈들이라요. 어서 대세요.
정신 차려. 성파동무. 운주가 이 못난 오빠를 원망하면서 갔겠는데 늦게야 깨닫고 잘 싸워보자던 버릇이 그만 한별동지 은혜도 갚지 못하고 죽는 게 한스럽소. 성파동무, 성파. 한별동지가 준 불호 공작 임무도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성파동무, 성파동무. 불호 공작에서 실패하고 설송파도 잃은 박도범은 며칠째 조직의 연락을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었다. 종해! 정말 몹시 다치셨군요. 일 없어. 어떻게 시간을 다 냈어? 이제 명월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상처가 어떤지 차 선생님이 가보라고 해서. 참가해야지. 만주 땅을 집어삼킨 원수놈들이 또 우리를 잡아먹자고 달려드는 판인데 이게 꼴이 됐어? 이까지 총상쯤이야. 야, 그럼 됐어요. 송파동무를 그렇게 죽이고 불호 공작 임무도 수행 못했는데 한별동지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어? 사정이 그러댔는데 어떻게 해요? 피할 수밖에. 나에게 돌을 던진 프로 마을 사람들이 과연 우리 공산주의자들을 배격할 사람들이겠는가? 그럴 수 없어. 인민의 마음을 믿고 모든 비결을 그 인민의 심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한별동지의 사상과 신념을 따라 나선 것이 우리들 조선의 새 청년 공산주의자들이었어. 그런데 난 그런 신념이 없이 한별 만세만 불러다가 믿지 못하는 자가 응당 받아야 할 보복을 또 받았어. 어젯날엔 자기 애인까지 믿지 못해 그러다가 오늘은 인민대중도 믿지 못한 놈이 되고 말았단 말이야. 왜 그렇게 흥분해서 그러세요? 자신이 결함을 가지고 너무. 아니요, 정해동무. 이 총상은 뒤로 날아오는 총알에 맞은 불명예스러운 상처요. 난 임무를 중도에서 포기하고 제 살구멍을 찾는 도피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오. 원수놈들에게 쫓길 것이 아니라 놈들을 맞받아 싸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죽음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을 이렇다는 진면모를 보여줘야 했어. 김혁희처럼, 최창거리처럼 말이오. 도범동무. 정해동무, 동무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게 날 도와줘. 어서 말씀하세요. 불호 공작 임무를 다시 맡을 수 있게 조직에 제기해달라는 거요. 정해동무, 왜 대답이 없어? 목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별정신으로 싸우는 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업무요. 우리가 갈 다른 길은 없어. 네. 일제는 만주 침공과 함께 조선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혁명 무력이 없는 민족의 서름은 골수에 사무쳐 올랐고 무장한 야수들인 일제 침략자를 무장으로 때려부실 혁명 무력을 일으키는 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그리하여 1931년 12월 연길현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 간부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하여 반일인민 유격대를 조직할 때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유격근거지를 창설할 때 대한 문제,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닦을 때 대한 문제, 조중인민의 반일 통일 전선을 형성할 때 대한 문제 등 일련의 중요한 전략 전술적 방침들이 토의되었다. 12월 16일부터 시작된 회의는 철야 토의를 진행하며 10여일 계속되었다. 동무들, 무장을 갖추는 문제는 각 현별로 공총조직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협의의 결론을 가진 게 어떻소? 이광농무, 왕청에서야 별다른 의견이 없을 테지. 물론 우리 공청회 앞장에 서야지 누가 해주겠소. 좋았어. 시원시원해서 좋단 말이야. 연길, 화령, 훈춘, 왜 대답들이 없어? 예, 우리 훈춘공청도 의견이 없습니다. 좋았어. 성동무, 화령에선 다른 의견이요? 물론 우리 공청이 책임지겠소. 그런데 지도부에서 좀 도와주던지 해야지. 여보, 성동무는 잘 알면서도 그러고? 조선혁명군이 총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그건 대부분이 권총이에요. 우리에겐 장총이 필요하단 말이오. 이거 안 되겠군. 시원시원한 훈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그래, 동무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어? 예, 우리는 연해주에 가서 많이 구해올 생각입니다. 아니 뭐 시비리 벌판에 총이 널려있는 줄 알아? 서른에서도 장총 몇 자루는 줄만한데 국제당에서도 가만 보고만 있을까요? 잠꼬대는 그만하고 저걸 보. 왜 저 투쟁구호를 내걸었겠어?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슨 뜻이오? 모두 김일성 동지의 연설을 어떻게 들었기에 그러? 우리는 어디서 무기를 가져올 데도 없으며 우리에게 무기를 줄 사람도 없단 말이오. 자, 박성동무요. 모르는 동무들도 있겠는데 서로 알고 지냅시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인 군사전문가로서 알려진 유명한 동무인데 이제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게 될 거요. 우리한테 오자마자 일제 특무인 마족대 장놈을 해적했어. 차광수 동무, 어떻게 협의했어? 무기 획득은 공청회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어. 그런데 일부 동무들이 자신이 없어 하는데 훈춘에서는 연해주로 총가지러 가겠다는 거예요. 연해주로 총가지러 가겠다고? 명월구에 모여 회의를 하면서 다른 꿈만 꾸고 있었구만. 꿈이란 건 깨면 다요. 그걸 알아야. 그래, 남의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있을 수야 없지 않소. 누가 나가서 보초를 교대하고 홍동무를 들여보내요. 예. 무서울 게 조금도 없어. 치면 너부러지고 쏘면 죽는 게 적이. 당신이 그제간을 자랑만 말고 모두한테 빨리 넘겨주란 말이오. 저기대원 홍대역 명령 들어왔습니다. 홍동무, 그 총을 좀 빌려줘. 홍동무는 지난해 겨울까지도 혁명이라는 글자조차 쓸 줄 모르던 동무였어. 그런데 한 달 전에는 영사관 경찰놈을 제끼고서 이 총을 노획하고 공총 감형을 신청했어. 결코 누구의 용감성을 선전하려고 이 총을 보이는 게 아니오. 오직 자체의 힘으로 무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오. 다시 강조하지만 무장을 잡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손으로 원수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오. 다른 길은 없어.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길을 우리 공초에 개척해 나가자는 거요. 어떠소?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신은 들었어! 공초 앞으로! 변동무, 먼 시비리의 길을 찾아가기보다 어설길이라도 우리 길로 가는 게 소득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노획한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무들, 리광동무가 차광수동무한테 말하기를 꿈만 잘 꾸고 가면 총 한 자루가 꼭 생긴다고 했다는데 아직 그 비결을 공개하지 않았어. 그걸 들어보. 그보다 동무들, 리과이어 박서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보다 오히려 홍대역 동무의 경험담이 재미있고 들을만하오. 현동무가 암만 어째야 이제 당장 마족대장의 목을 따올 수야 없을 테지. 그러나 홍동무를 본따 수는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떻소? 안 그렇소? 차동무, 우리도 홍동무한테서 배워야 하고. 내가 말하자는 것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10분 가능하며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요. 그것은 첫째로 가난한 우리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총을 얻으니 좋고, 둘째로 원수 일제를 치기 위해서 무장을 잡자는 건데 그 적을 소멸하면서 총을 얻으니 좋고, 셋째로
우리가 장기전을 예견하는 조건에서 적들은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니 우리가 이길 때까지 공구본천이 마르지 않을 거란 말이야. 누가 왔습니다. 김영동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프로 큰 마을에 공작을 들어갔던 안동무가 어젯밤 영사관 경찰에 또 잡혀갔습니다. 이 도범동무가 난을 당하던 마을입니다. 김영, 밀고 간 놈을 모르시오? 소식을 가져온 그 마을의 우리 조직원인데 그저 안타까워만 하는만. 수고하십니다. 공작원 동문 학살될 겁니다. 외놈들의 주구가 박혀있는 게 분명한데 밤마다 이거 우리 편은 한 사람도 없고 나 혼자니 정말 속이 탑니다. 놈들도 그 마을이 우리의 종료 통로라는 걸 눈치챈 것 같구만. 당장 가서 수상한 놈들을 몽땅 제껴치우면 안 되겠어? 그건 안 돼요. 우리 조직이 뿌리를 박아요. 왕성무, 지금 당장 내가 가겠어. 날 보내줘. 저 닥도범 동무의 제기를 본인이 요구대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혁명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온 동무에게 조직에서 다시 그 일을 맡긴다면 본인이 얼마나...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온 동무를 그 자리에 또 보내야 한다는 거지. 됐어. 이 공작은 공개적으로 내 얼굴을 똑똑히 보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을 잘 알고 있고 다시 가기만 하면. 알만하오. 이제 도범동무가 할 일은 많구만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문일광 동무가 중요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길림에 있던 제2사단이 동부국경으로 이동하고 있고 몇 배로 증강되는 용사경찰이 기마부대를 편성해가지고 기동전술로서 이 간도의 공산주의 세력을 말살할 계획이랍니다. 동무들, 우리는 결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걸머쥐고 목숨 바쳐 나선 혁명가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유격대를 조직해야 하며 동시에 무장투쟁의 군중적 기반을 닦아놓아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데도 우리는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뻗치고 서 있어야 합니다. 혁명의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1932년은 혁명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밝았다.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결의의 원한을 총검으로 비껴들고 온 나라의 분노를 혁명 무력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다시금 군중을 준항폭동회로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빈부와 귀천, 당파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모든 내국 역량을 무장 노선에 총동원한 대인민항쟁이었으며 조국 광복을 위한 역사적인 판가리 싸움의 시작이었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원수들의 전형도한 칼들임 앞에서 무력이 없는 민족의 서름을 골수에 사무치게 느낀 청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무장을 갖추는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였으며 하늘이 무너져도 해결해야 할 지상의 명령이었다. 하여 피는 피로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결사적인 무기로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청년 투사들은 사랑하는 동지들의 죽음을 딛고넘어 한 자루의 총을 얻고는 또 그 총을 들어주고 다음 결사전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매 자루의 총에는 동지들이 생명을 바친 고귀한 피가 스며 있었다. 무장은 곧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생명이었다. 내 총이다! 내 총! 칠선! 정신 차려! 박동무! 칠선! 박동무! 칠선!
가는 길에 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 단단히 잡들을 해야지. 이게 어떤 총들이요? 걱정도 좋은 말도 곱하면 잔소리야. 됐어. 문일광 동지, 걱정 마세요. 칠성동무랑 목숨과 바꾼 정들인데요. 꼭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맞았어! 자, 고삐를 든든히 잡아라! 내 속을 막을 테니! 자, 빨리! 거기 있다! 이 개새끼야! 공룡촌. 많은 걸 배웠어요. 저게 무슨 마차예요? 글쎄. 아니, 저게 정예로구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웬일이요? 정예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정예야. 정예야. 어머니. 조직에서 보내온 당신을. 뭐냐? 그리고 마차의 총들은 차광수 선생한테. 아니, 저기 너무.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요. 마차에 실은 무기들을 딴 곳에 옮기고 누가 의원을 불러와요. 네, 알겠어요. 어서. 자, 조심히. 정예야, 정예야. 여기 누가 왔나 좀 보려무나. 복동이 어머니랑 만나봐야지. 정예동무, 정예동무. 아니, 정예야, 정신 차리라고. 정예야. 정예동무, 정예동무, 정신 좀 차리지. 어서. 정예야. 어머니. 더범동문 안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범이 말이지. 이제 곧 온다. 우원도 정신 차리라고. 응? 어머니. 오냐. 어머니. 난 유격대 장군도 못 보고 한별 선생님도 못 보고 어머니. 정예야. 정예동무.
내가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죽을 사람이 따로 있지. 하늘도 무심하구나. 김여기도 앗아가고 최창거리도 빼앗아가더니 이젠 또 너까지네. 끌끌한 너희들이 다 쓰러져 버리니 우린 이젠 어떡한단 말이냐? 정혜야. 정혜야, 내가 찾던 도범이가 왔다. 광수도 오고. 정혜! 정혜 너무 눈을 떠. 도범이가 왔어. 눈을 뜨라는데. 한별나무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면 이 정황수를 어떻게 하오?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쓰러지지 않던 동무가 왜 이렇게 됐소? 정혜! 정혜! 이놈이 잘못해서 동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정혜! 정혜! 도범, 어찌겠나. 참아야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니 참을 수밖에. 광수 이 사람 정을 구해내느라고 우리 정혜가 목숨을 바쳤네. 숱한 피를 흘리면서도 끝내 말고피를 놓지 않았지. 함께 싸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잊지 말아야 한다네. 그런데 도범이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의 구멍을 뭘로 메꿔주겠나. 광수, 정예는 나라에 태어난 딸답게 장하게 싸우고 갔네. 그걸 우리 성조한테 인차 알려주게. 예, 어머님. 조직의 결정에 의하여 안도로 이사를 가시게 된 강반석 어머님께서는 이 나라 청년들이 생명을 바치고 지켜낸 무기들을 목적지까지 운반할 과업을 자진하여 맡아 나서시었다. 슬픔을 나누시고 가시는 어머님의 이삿짐 밑에는 총들이 실려 있었다. 어머니, 서정의 동무에 대한 슬픈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다니 아픈 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혁명을 지켜 싸운 그를 조선의 딸로 아끼시고 친자식처럼 뜨겁게 안아주신 어머님께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이 견디기 어려운 슬픔을 당하는 일이 언제면 끝나게 될는지요. 원한이 사무치고 애통함이 땅에 넘친 동포들의 비통한 처지를 보고서야 투쟁의 걸음을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한생을 바치신 길, 어머님께서 또 걸어가시는 그 길에 같은 뜻을 세우고 나선 이 아들은 눈물의 강, 피의 바다를 건너서라도 기어이 목적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사선을 넘어서야 하는 푸르오 마을의 공작도 제가 해야 한다고 마음을 정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앞장서게 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상이 저에게 유전된 것 같습니다. 설이 찬 세상을 보아오면서도 부드럽고 따스하기만 한 어머니의 그 마음,
어머님께서 바늘을 꿰신 한 뜸 한 뜸의 그 모든 것, 사랑과 기대가 스며있는 이 덧저거리는 추위뿐 아니라 적탄도 막아주고 주저와 동요, 불안과 공포도 막아주며 아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힘을 주고 지혜를 줄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에 원송집이라고 있죠? 왜 그러나? 그 집에 모습으로 온 사람이 있겠는데요. 있지. 그 집에서 무도한 농구를 얻었다니까. 할아버지, 저도 모습을 살 데 없나 해서 동물 찾아왔어요. 글쎄, 흉년이 들어서 벌써 농량이 다 떨어졌고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됐으니 네 집에서 농군을 두자고 할지. 이거 잘못하다간 이 마을에서 밥 한 그릇 못 얻어먹겠다. 웬 사람입니까? 밥 얻어먹을 데 없나 해서 그러는데 참, 임자네 가게방에 그 신부는 글을 써볼걸. 공산당이 아닌지 눈을 밝게 합니다. 이원 낯선 사람이라고 그게 다 공산당인가 원. 누가 까는 사람도 없구만. 원성집 농군, 이 사람 우물길에 얼어붙으니 얼음을 좀 까달라고. 이건 미끄러워 어디 다녀내겠다고. 하마터면 동이를 깰 뻔했다니까. 맞으시오. 아주머니도 우리가 하면 되지요. 일 바쁘신 남정분을 보고 그러세요. 딱 끔찍이도 시영님 만난 새매누리 같구나 원. 나는 원성집 모습이지 이 동네 심부름꾼은 아닌데요. 아이고, 원 저렇게 무던한 얼굴에 말찌간도 신통한 걸 보지. 그렇습니다. 나도 이 금다리처럼 임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종이 가서 당부하는 거라니까. 참 말씀이 구수합니다. 암만 해도 그 말씀값을 갚아드려야 할까 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가 다니한테 그래도 마침 열심히 까줍니다. 남정네들이야요. 자, 미안해들 마시고 그만 돌아가십시오. 어머님이 기다릴 게고 시어머님도 주인님도 기다릴 텐데요. 우물길은 내 잘 닦아놓죠. 우린 정말 미안해서 그런다. 그렇지 않겠어. 누가 했는지 참 바느질 솜씨도. 우리 어머님이 아들이 무던하다고 한 뼘 한 뼘 정성을 넣어 해주신 거랍니다. 이걸 벗어나도 무슨 일이 천하지 본래 사람은 무던하죠. 그럼. 내 딱 중매에 서고 싶은데 우리처럼 그랜 까막눈이라니 사내 장부 구리 하나 흠이라니. 왜요? 내 이래봬도 가가 교계는 잘한답니다. 시얼바오, 여기 오라. 왜 말뚝처럼 박혀있어? 빨리 와서 같이 얼음이나 까자고. 어디서 아침밥이나 먹고 왔나? 기가 차라. 저 사람 봉오리 같구만. 내가 봉어리라고요? 저 아줌마는 보자 하니까 뭘 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돈 모르는 말이오. 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게 입만 방구 듣는 처녀고요. 아주머니는 다음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요. 그리고 제일 믿음성 있는 게 말없이 벙글벙글 웃기만 하는 낭군이지요. 겉만 보고 속을 모르니 달 아닙니까? 아이고, 기딱차라. 아니, 말 잘하는 변호사라더니. 그러게 말이야. 이 사람 영박! 아니 여보게, 노릇거리만 하네. 여기서 헛잘 보고 나무는 언제 하려나? 돌아다니며 콩떡 한 입 생기지도 않은 일만 자꾸 하다 나면 그저 굶어 죽기 좋지. 나원 그만하오다. 우리가 동네 얼음을 좀 까달랬다.
언성집에서는 이 우물물을 안 마시오? 물은 못 먹어도 밥은 먹어야 되겠수다. 이제 오느냐? 네. 할아버지. 왜 그러느냐? 할아버지, 저 언성집 농꾼이 제 보기엔 모솜살 분 같지 않고 오뎅과 달라요. 전에 야학 선생님처럼 그런 분이 아닐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림짐작도 본수가 있지. 그러지 않아도 그때 야학 선생을 쫓은 게 지금도 가슴에 매지한데. 검단아, 너 가게집 사람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했다간 큰일 난다. 네, 알겠어요. 이 거장에서 우리 사업이 실패를 거듭해온 것도 우리 조직이 군중 속 깊이에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군중과 함께 진창에 발을 잠그지 않고 마른 땅을 골라디디면서 겉돌다나면 사람들이 실토정을 안 하고 우리를 믿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남들은 이 거장 군중이 나쁜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그건 매우 옳지 않은 견해입니다. 우리가 제때에 깨우쳐주고 잘 이끌어 조직에 뭉치게 했더라면 불행한 일들을 미연에 다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밀정 처리는 이렇게 합시다. 외놈의 죽으라는 그놈의 정체를 군중대에서 폭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놈에게 꼬드기워 잘못 행동하던 사람까지 내막을 털어놓게 하고 모두가 속 시원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언제나 진실을 받아들였다. 군중과 더불어 진창에 발을 잠그고 고락을 같이 한 푸르오 공작은 사람들의 진정을 속박하고 있던 적들의 가진 음모의 끈을 끊어버렸으며 유격대 창건에 더 힘있는 고임돌로 되었다. 그리하여 이고장 지하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후일에 전설처럼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안도. 어머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아이고, 다 어머님. 여기 어디서 오는 길인가? 어? 어머님, 불호 소식입니다. 홍동무, 어서 말씀드리라고. 예. 외놈들이 박아놓은 밀정놈은 마을 사람들의 모두거리 걸려 꼴깍 숨이 끊어졌고요. 한국 독립당 원총관이라는 놈은 날 살리라 하고 꼬리 빠지게 도망쳐버렸는데 볼만했죠. 그걸 철주의 형님과 난 척앉아 아닌 보살하고서 구경했단 말입니다. 그거 참 볼만했겠네. 철주는 왕초에 갔다 왔어요? 그저께 제 동생과 함께 갔는데 더 나이 들려 외놈 군대의 형편을 알아본 다음 그 길로 왕청에 들려서 통신을 전하고 올 거니. 참 어머님, 어머님께서 전번에 운반해 주신 청들이 크게 은을 내게 됐습니다. 어머님, 저희들은 유격전쟁을 시작하라는 한별동무의 지시를 받고서 그 총도를 싣고 지금 산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가? 그런데 어머님께 또 어려운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어서 말하게. 새로 소사 마을을 혁명촌으로 잘 꾸려서 그곳에 무장투쟁에 참모부를 정하고 활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집이랑 구해놨는데 우리 아이 안도가 아직 생소한 따이고 어머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곧 이사를 보내서 공작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세나. 그런데 누굴 보내겠나? 그래도 내가 가는 게 나을 테지. 어머님은 병도 그러시고 가디사를 오셨는데 어떻게? 그 몸으로 어떻게 가신다고 그럽니까? 이렇네. 너상 앓던 병인데 걱정들 말게.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손이 얼음덩이 같군요. 이 손이. 그런데도
가시겠다는 거지요. 뭘 그러나? 찬물을 만지는 손이라는 게 그렇지. 별 걱정을. 어머니, 제 이제야 한별동무의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 원천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이 손에서 그 정신이 자라났군요. 어머님, 그러면 소사화를 꾸려주십시오. 그 일을 어머님께서 맡으신다면 우리 모두 한별동무도 마음을 놓을 겁니다. 마을로 산으로 가는 길은 서로 달라도 다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사랑의 한별 정신을 안고 어머님께서는 소사하러 가셨고 그 아들들은 유격전선을 향해 떠나갔다. 혁명의 길은 준엄하여고 결의 손을 잊을 소냐. 눈보라는 울부짖어도 투사의 심장엔 피가 끓는다.